안녕하세요. 예, 예. 평일반 강의 미사승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죠? 미소할지 말지 경조할까 민소할까 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친구들이 그래 말렸는데 또 왔어. 그러니까 민소를 이래 해버렸는데 일단 발을 이래 담갔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하다가 또 안 맞으면 도망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앞부분에는 또 쉬운 거 해. 그러니까 할 만한 걸 이래 앞부분에 하거든. 그러니까 꽤 소문하고 다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미소정법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할 만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본격적 강의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아시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는 쉬운 이야기만 해. 쉬운 얘기, 관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책 편제상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좀 쉬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대 졸업하고 사업시험을 이래 처음부터 가지고, 그때 이제 정말 1차를 이래 처음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젊은 혈기에,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동차를 이래 한번 해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사법시험에서 2차 과목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과목이 민사소송법이에요. 예, 민사소송법. 이걸, 제일 먼저 이래 하게 되는데, 그때 이래 한번,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한번 이래 한번, 느낌을 한번 이래 떠올려 보니까 죽고 싶더라. 아시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냐 뭐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법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고 나서 들은 수업인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 민사소송법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이렇게 들리던데 수업 학교에서 또 배웠거든.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또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과목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접근성을 이렇게 사법시험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쉽게 쉽게 이야기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리는데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처음 들으시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게 강사들의 착각이 뭐냐 그러면 나는 공부할 때 되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나의 아픔들 이런 거를 똑같이 겪게 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쉽게 이래 설명을 해준다라고 또 이 정도 하면은 지구상에서 이래 더 이상 쉽게 하는 강의는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래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조도 못하겠고 녹용은 그래프가 친하지 않고 이래 그래가지고 하려고 민소법 하려고 왔는데 너무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노무사 강의를 4, 5년째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 방법은 죽도록 갈구면 되더라. 라는 거. 역사적 반성이 이제 죽도록 괴롭히고, 또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 불러오라고 하고, 또 인격적 모멸감 이런 걸 주고, 막 이것도 못 외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외우게 되더라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 법학은 시간을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떤 느낌이냐, 그러면, 우리가 민법을 비법대생이 처음 들으면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민법이라고. 그러니까, 행정쟁송을 처음 들으면 그것도 정말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여러 있게 강사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게, 그게 행정정성인데, 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이게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고 또 반복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유기적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뒤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정리하고 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단어에 이제 폭격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몇 단어 안 되는 얼널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그런 현 시국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든 과목이 되더라고. 근데 조금
진도를 뽑아버리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너무 헤매지 말고,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가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갈 사람들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년 8월, 9월 달까지 시간이 아직 많은 시간을 이렇게 남은 상태니까 책을 또 거기까지 또 많이 봐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래 정독보다는 오히려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장송 이래 절차법을 이래 접근할 때는 다독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독이면은 어느 정도가 다독입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정상적인 학원 커리만 이래 따라가더라도 5회독이 나옵니다. 시험장 갈 때까지 5회독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한 3배수 정도 늘려버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한 15회독 정도 그 정도 이래 한다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그래 책을 이래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차피 한 15번 정도 이래 책을 보고 거기서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15번 봤는데 생각 안 난다 그러면은 그만 봐야지 이제 숟가락 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한 10번 정도 봐버리면 책은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생각나더라고. 아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기억이 나게 돼 있으니까 좀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보시고 책을 조금 이렇게 진도를 좀 쭉쭉 뽑아가지고요. 전체 느낌으로 이래 좀 읽어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 적어두든지 아니면 옆에 경지를 하나 두고 연습장을 하나 두시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이나 단어 이런 것들은 옆에 바로바로 적든지 아니면 교과서에다가 책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해가지고 학원 오셔가지고 뭐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이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이래 정리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분이니까 진도를 한번 끝까지 한번 갔다 와버리면은 오히려 좀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래 공부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민사공법이 그게 이제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과목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법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어려운 학문이 민사소송법인데요. 근데 이게 반복의 학문이다 보고 또 이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못 내. 그래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 이게 너무 많은 이론적인 대립이 있는 부분이나 어떤 대표적인 게 소송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소송물을 뭘로 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잘못 문제를 내버리면 큰일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대개 2차 시험에서 출제자들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되게 옛날 같은 경우는 2090년 후반도나 뭐 이럴 때 사법시험이 출제될 때는 일본 민사소송법을 뺏겨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시험 문제를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검증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사법시험에서 막 출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현상을 조금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게 판례가 꽤 많이 나왔거든. 그 판례가 이래 대법원 판례들을 연구관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판례 법리를 이래 많이 형성을 이래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판례 있는 곳에 2차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고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순수 이론적인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이제 거의 안 나오고 판례가 있는 곳에 이래 문제를 이래 출제를 이래 하게 되니까 거의 판례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고 또 사법시험 문제도 그게 복잡하게 출제가 안 돼요. 민사소송법은 문제 자체는 과목은 어려운데 문제 자체는 그래 쉽지 않은 어렵지 않은 그런 출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히려 노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오히려 사법시험 준비하는 문제 스타일보다 더 어렵게 준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노무사 시험 스타일 자체의 출제 스타일은 사법시험 사례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낮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을 비춰봤을 때는 과목은 어렵지만 오히려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그래 복잡하게 출제를 안 하고 있더라. 특히 노무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이래 안 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굳이 출제를 시험 문제가 그래 어렵게 나오진 않은데 준비를 우리가 어렵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테마들 이런 것들이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미출돼 있는 영역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래 겨냥해서 이래 준비를 이래 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영역들이
꽤 많다. 아주 꽤 많아. 꽤 많고. 근데 많은 그 책이 이게 지금 그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정도 이래 되는 책인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또 이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중요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1기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를 좀 줄여놓은 그 제 부교재를 가지고 이래 강의를 이래 따라가게 될 건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한번 정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감을 이래 살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 그러면 계속 이래 들고 다니는 뭐 1기까지는 활용을 이래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제 1기 때부터 이제 수업 모드로 이래 들어가면 그 부교재나 이런 내용들을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암기를 이래 해서 이래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교재는 그냥 그 암기를 위한 그 발판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좀 더 많은 그 해독서를 이래 그냥 그 소설책 읽듯이요. 그냥 쭉쭉 그 진도를 이래 뽑아나가는 그런 그 공부 패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처음에 제가 그 미사정법을 공부할 때 그 어려웠던 그 느낌이 처음부터 너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래 확 잡으려고 이래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그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갈 그 부분이 있고 또 그 암기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약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버리면 모든 걸 다 의욕만 앞서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해보면 미사정법이 암기를 해보겠다라고 덤벼들면은 막 지쳐요. 이게 그 초반부터 해가지고 막 다 외워버리겠다 뭐 이래 하다 보면 정말 그 3분의 1도 못 가가지고 이래 지쳐버리는 그런 그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글을 과목은 아니다. 일단은 과목의 특성 자체가 글을 과목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100% 그대로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사실 그것도 아니게 되는데 일단은 사례형에서는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례형은 필요한 부분만 우리 노동법 그 사례 문제 풀듯이 필요한 부분만 이래 뽑아가지고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해주면 되고 단문 형태가 25점짜리 단문이 지금 두 문제씩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단문 자체를 꼼꼼하게 이래 완벽하게 이래 다 이래 목차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요건 효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학의 가장 기본 목차 그러니까 요건 효과 중심으로 해서 서술에서 어휘 써주고 그다음에 뭐 취지나 이런 것들만 이렇게 좀 써주면 되고요. 절차법이다 보니까 요건 효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요 절차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또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절차법이다 보니까 요건 효과에서 요건 절차 효과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건 효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이래 되는 논점이고 또 그런 부분이 다 단문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고 써야 될 논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정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많은 암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더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외우겠다, 뭐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을 이래 갖다 보니까 그게 대한 좌절이나 아니면 뭐 지쳐버리는 그런 현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나 또 실제 또 출제됐다 할지라도 그걸 100% 그대로 현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걸 이렇게 시험에서는 취지는 묻는 테스트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잘 어떤 본질을 이렇게 깨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핵심을 또 강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출제에서 오히려 요구하는 테스트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일단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충분하게 이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개념 법학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입니다. 일단은 개념 자체가 이렇게 잘 잡혀야 되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한번 봐드리면서 필요한 도구 개념들, 단어 설명들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요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시험은 이게 안 나와.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업을 따라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오늘 하고 내일 하는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를 왔다 갔다 잡아드리고 개념을 체계를 잡아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의 강의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되게 첫날 강의는 다 무료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해가지고 다 그냥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계속 보세요. 계속 봐가지고 기초 개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딴 거는 오히려 나중에 가보면은 쉬운 거는 어려운 거는 잘 쓰시게 돼요. 판례 법리나 이런 것들, 요건 효과나 이런 것들을 잘 쓰시는데 결정적으로 감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이 사람의 점수를 줄 수 없는 경향이 되게 쉬운 단어를 틀려버립니다. 되게 쉬운 거. 우리 민법으로 예를 들면 뭐 권리
권리 능력으로 이래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구별 못 해가지고 권리 능력 써야 될 그 자리에 행위 능력을 쓰고 있다든지 행위 능력 써야 될 자리에 뭐 권리 능력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래 답안지를 써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전체의 이해도에 대해 의심을 이래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게 실력입니다. 사실 결정적으로 이래 그 단 한 글자에서 아주 전체가 이래 그 의미가 전달이 잘못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그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런 그 기초적인 용어 설명들 이런 것들을 소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 충분히 암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에서 그 제가 해드릴 그 부분은 강약 조절을 일단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강약 조절인데 뭐를 암기하고 뭐를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또 그 집중적으로 외우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그냥 그 가볍게 읽고 넘어가야 될지 그게 2차에서 그 부분이 그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강약 조절이 안 돼버린 상태에서 그냥 이래 따라와 버리면 또 그냥 읽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걸 암기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둘 다 안 돼요. 둘 다 이래 그 문제가 있는 그 방법이 되니까 적절하게 그 혼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해결책을 찾은 게 쪽지 시험이에요. 쪽지 시험이니까 숙제가 매일 나갑니다. 숙제가 매일 나가가지고 기본적인 암기 할당량을 이래 내줄 테니까 내일부터 이제 그 오자마자 그냥 그 바로 숙제를 그 답안 작성을 하세요. 그 답안 작성을 하시고 일반 시험지에다가 그냥 이런 연습장에다가요, 그 종이에다가 일정 써야 될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암기다 이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이해를 연결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암기한 상태에서 따라오셔야지 수업이 들린다. 수업이 이렇게 들릴 수 있고 그 암기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엮어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숙제 내준 그 부분이 앞으로 이래 한 최소한 3-4번은 나오는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암기하면 되게 쉽게 이래 따라오겠지만 반대로 암기 없이 그냥 이래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수업만 듣고 복습을 없이 이래 따라온다면 정말 그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괜히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전혀 남는 게 없는 그런 시간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래 보고 민소법이든 뭐든 처음에 이래 어려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행정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암담함 뭐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한 번은 겪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에 수업을 이래 들었을 때 그때 겪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겪어야 될 그 과정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이번에 한번 진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시고 그리고 차근히 한번 따라오시고 아니면 시키는 대로 이래 어느 정도 이래 틀을 잡아가지고 이래 따라오시면 못할 과목은 아닙니다. 미사정법이 전혀 뭐 불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과목이고, 소문이 이제 사법시험 출신들만 이래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랬는데, 합격수기 보셔서 알겠지만, 잘 없잖아. 사법시험 경험을, 사법시험 20번 떨어지고, 너무 사다가 민소법 선택했다, 합격했네, 이렇게. 그래 수기 쓰는 사람들 없을 뿐더러, 또 대부분 이래 합격수기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민소법 선택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노무 사만 이래 공부했는 사람들, 그분들이 대부분이네요. 물론 또 사실 경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경험 있는 사람이 시험 경험 있는 사람이 전향해가지고 이래 노무사로 이래 넘어와가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런 비율이 그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퍼센티지 자체가 그래 높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래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래 준비하는 스타일대로 이래 준비하시면 그러면 원래 합격생들 중에서 60점 넘어가지고 민소법을 이래 합격했는 사람들이 다 모두 100% 사법시험 출신자들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시죠? 보셔서 알겠지만, 합격자들을 만나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너무 쫄지 말고요.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게 결과는 이래 나올 수 있고, 점수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출제 경향이 브리타가 한 문제씩 꼭 들어가. 원래 가장 브리타는 송달이에요, 송달이 가장 브리타 성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거 있어도 60점 나왔어요. 60점 나오고, 작년 브리타는 신의칙이었습니다, 신의칙이, 실효 원칙이, 출제가 됐는데, 속건의 실효 부분, 그 부분이 민법으로도 이래 정리하고, 노동법 시간에도 이래 나왔을 건데, 해고되고 나가면 2년 4개월 있다가,
신청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작년 그 신이치 그 부분이 이제 브리트하게 되는데 일단 그게 있어도 당락엔 전혀 대세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쓸만한 문제들이 나오거든. 특히 그 원래 나왔던 그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제소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준비가 되는 그 시험의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점수를 이래 받아내시고 그냥 송달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뭐 그냥 그 조문 있잖아요. 조문이 있으니까 조문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무기평등 원칙입니다. 그걸 송달을 특히 그 온라인 나왔던 게 보충 송달 그 부분을 그 출제했는데